네, 반갑습니다. 도도티브입니다. 도도티브 구독자님들 행복한 하루 시작하셨나요? 오늘은 행복한 불금인데요. 오늘 하루만 힘내시면 즐거운 주말이니 다들 파이팅 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어제 도도티브 영상에서 6일 사전 계약 첫날 1만 6천 대의 기염을 통한 스포티지 풀체인지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준준형 SUV 부분 1위, 국내 SUV 부분 소렌토에 이어 역대 2위에 해당하는 수치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도도티브가 경쟁차 중인 투싼 풀체인지가 전체 판매량의 47% 정도가 하이브리드인 것을 감안하면 스포티지 풀체인지 하이브리드 역시 1만 6천 대 중 절반인 8천 대 정도가 하이브리드가 아닐까 예상도 해드렸었죠. 그러면서 하이브리드 올 연간 생산량이 1만 대라 남은 5개월 동안 월 2천 대 정도 생산도 예상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사전 계약 하루 뒤인 7월 7일 스포티지 풀체인지 하이브리드의 현재 판매량에 대한 정보가 속보로 나왔는데요. 우선 첫날 사전 계약 1만 6천 대에서 1만 7,611대로 약 1,600대 정도가 하루 사이에 더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건 하이브리드는 6,497대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1만 7,611대 중 6,497대이니 36.8%, 한 37%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경쟁차 중인 투싼에 비해서는 하이브리드의 비중이 다소 적은 수치인 듯하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우선 투싼의 경우는 사전 계약 시 하이브리드 계약 대수가 아닌 현재까지 판매량 중 하이브리드 비중이고, 스포티지 풀체인지는 가솔린, 디젤의 가격표가 나왔지만 하이브리드만 현재 가격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선뜻 선택을 못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수요층도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은 하이브리드의 가격표가 없다 보니 소비자들 중에서 하이브리드는 8월 중 사전 계약을 다시 한다라고 오해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7월 6일부터 동일하게 하이브리드 역시 사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솔린, 디젤처럼 7월 9일 오늘이죠. 배정 요청일만 추후 통보인 점은 감안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에서 이런 자료가 나온 듯 하네요. 여기에 보면 하이브리드는 금년 1만 대 생산 예정으로 현재 계약 추세를 감안하면 약 3,500대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이번 달 7월 30일까지 하이브리드 계약을 해야지 올해까지 출고가 가능할 것 같다는 내용인데요. 다시 말해 8월에 하이브리드 계약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자칫 올해 출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이번 달 안까지 하이브리드 계약을 하라는 내용 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와 반도체 부품 공급난 등의 변수가 존재하기에 하이브리드를 안정권으로 올해 안에 출고를 받으려면 이번 달 말까지 갈 것 없이 다음 주 중에 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사전 계약 유종으로는 비중은 가솔린이 49.4%, 디젤이 13.7%, 하이브리드는 37%입니다. 거기에 트림별 계약 비중은 노블레스가 53.2%, 시그니처가 32.5%, 그래비티 포함 계약을 하였고요. 며칠 전 도도티브 영상에서 스포티지 풀체인지 가성비 옵션 조합으로 도도티브가 노블레스를 예상했던 것과 일치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물론 구독자님들 중에 시그니처 그래비티에 스타일 옵션 추가하는 게 더 가성비적이다라는 의견을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도도티브 역시 따져보니 그 조합도 상당히 괜찮아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큰 가격은 아니지만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데 부담을 느낀 점도 계약 고객들에게 작용한 듯 합니다. 아직 도도티브 영상에 스포티지 풀체인지 가성비 추천 옵션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걸어 놓으니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가성비적 추천 옵션을 하면서 도도티브 역시 궁금하였던 것이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아닌, 즉 하이테크 옵션을 제외한 12.3인치 내비게이션을 선택하였을 때만 모습이 궁금하기도 하였는데요. 때마침 카페를 통해 이 사진이 공유가 되었습니다. 보면 전자변속기 다이얼이 아닌 기어 노브의 모습이죠. 그리고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아닌 12.3인치 내비게이션 옵션만 선택된 모습입니다. 하이테크 옵션을 넣지 않고도 이렇게 12.3인치 내비게이션만 들어가도 나름 깔끔한 실내 디자인이 나오네요. 혹시 이렇게 계약하신 분들은 이 모습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클러스터 역시 바늘이 아닌 디지털의 모습입니다. 가격표를 봐도 4.2인치 칼라 TFT LCD라고 되어 있는데요. 투싼의 경우는 엔트리 클러스터의 모습은 이렇게 바늘의 모습이죠. 스포티지 풀체인지 엔트리 클러스터는 이런 바늘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럼 이전에 봤던 이 사진은 뭘까요? 바로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인 듯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 사진은 노블레스 깡통일 가능성이 높죠. 8인치 디스플레이는 노블레스에 들어가는데 따로 옵션으로 없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럼 현재 이 사진에서처럼 12.3인치 내비게이션만 적용된 차량은 어떤 트림일까요? 우선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 트렌디와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깡통에 12.3인치 내비게이션을 넣었을 확률이 높죠. 그런데 시트를 보면 인조가죽 시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인조가죽 시트가 아니라 약간 패브릭 느낌이 납니다. 이 부분은 다시 외관을 설명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인조가죽 시트 역시 트렌디,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깡통이 기본입니다. 시그니처를 가야지 가죽 시트가 기본일 텐데요. 그리고 센터 터널의 이 부분을 보면 열선, 통풍 시트 버튼이 들어가는 곳이죠. 여기에는 열선만 있습니다. 통풍 시트가 지금 버튼상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프레스티지 트림은 1열 열선 통풍 시트 둘 다 존재하기에 이건 프레스티지 이하라는 얘기일 텐데요. 그럼 트렌디, 하지만 가격표를 보면 트렌디는 1열에 열선 통풍 둘 다 없습니다. 그렇지만 트렌디에도 컨비니언스 옵션을 넣으면 버튼 시동 스마트키 1열 열선 시트가 포함되기 때문에 결론은 이 사진의 트림은 트렌디의 컨비니언스와 12.3인치 내비게이션 옵션이 들어간 차량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트렌디의 완전한 깡통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럼 혹시 몰라 외관도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섀도우 매트 그레이 무광 컬러의 외장 디자인이죠. 무광이 이쁘긴 합니다. 다만 관리가 어려운 게 흠이기도 하죠. 휠은 17인치 휠입니다. 그럼 트렌디와 프레스티지일 텐데요. 그렇다면 내장 인테리어를 고려할 때 엔트리 모델인 트렌디 트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축 후면의 모습인데요. 17인치 휠도 나름 괜찮아 보이죠? 이 각도가 축 후면의 얼짱 각도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이쁜데요. 히든 타입 리어 와이퍼에 적용된 모습이고요. 이렇게 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에 깊숙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히든 타입 리어 와이퍼 덕분에 깔끔한 리어의 모습이 한층 더 부각되는 것 같고요. 정면 와이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웃사이드 미러 모습인데요. 그래비티는 여기가 블랙 마감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긴 하죠. 그리고 전면 무광 그릴의 모습입니다. 트렌디 깡통이지만 전면에서는 다른 차이를 전혀 느낄 수는 없죠. 이런 점들은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요. 반사식 LED 헤드램프의 모습과 전면 그릴 사진입니다. 그리고 C필러 샤크핀에 적용된 모습이고요. 후면의 모습인데요. 기아 새 엠블럼은 매번 느끼지만 정말 큼지막하게 센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만 트렌디 깡통이다 보니 벌브식 테일램프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차체 하부의 모습도 보여지는데요. 깔끔하게 잘 정돈된 하부의 모습이죠. 수도꼭지 머플러도 살짝 보이는데 이렇게 아래쪽에서 보지 않는 이상 보이지 않는 위치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차량의 휠 하우스에 주황색 리플렉터가 보이죠? 그렇다면 이거 내수형이 아닌 수출형인데요. 앞서 내장 인테리어를 설명드릴 때 시트가 인조가죽 시트가 아닌 패브릭 같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도 아마 이런 내수형과 수출형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스포티지 풀체인지의 내수형과 수출용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기아의 북미 법인에서는 스포티지 풀체인지 북미형 사양을 공개하기도 하였는데요. 내수형과의 차이점은 전자제어 서스펜션과 하만카돈 사운드 시스템의 차이를 보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내비게이션에 영문으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하만카돈이 적용된 모습도 보이죠? 내수용은 하만이 아닌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가 제공됩니다.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실시간으로 댐핑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적용되는데 이로 인해서 스포티지 풀체인지의 승차감이 더욱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죠. 또한 두 가지 모드를 적용하는데 일반적인 주행을 도와주는 것과 에코, 드라이브 모드에서는 승차감적인 부분을 도와주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하드한 느낌을 보이면서 주행을 도와주게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국내 내수용에서는 만나볼 수 없다는 것이 정말 아쉬움으로 다가오네요. 이외에도 북미형 스포티지에는 오프로드에 초점을 둔 전용 디자인이 적용된 X라인하고 스포티한 모습이 포인트가 될 GT라인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북미형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추가된다고 하네요. 물론 북미형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하이브리드의 세부 사양이 아직 공개된 점은 없습니다. 내수용의 하이브리드 소식도 도도튜브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스포티지 풀체인지 하이브리드 계약 현황 소식과 트렌디 실내의 모습을 리뷰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s it too good to be true? I want this so much, but don't know if I can trust you. My mind's racing fast, trying to find the red flags I'm used to. All these green lights, are they coming too soon? Caught between red and the green.